안녕하십니까.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11월 20일에 무투표 당선으로 제35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말도 안 되는 미디어 주장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엉터리 뉴스에 저를 스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실까봐 어렵게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인회가 지난 10년 동안 외부자는 한인 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 틀렸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당시 LA 축제재단 회장이셨던 배모한 회장님께서 제31대 한인 회장이 되셨고, 지난 2014년 7월 당시 파바 월드의 이사장이셨던 제임스 안 회장님께서 제32대 LA 한인 회장이 되셨는데, 두 분 다 당시 한인회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사례만 봐도 사실이 아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정관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후보로 출마한 게 부당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현재 LA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그리고 그 이전의 룰들은 그 어디에도 정관개정 과정이나 선거관리에 참여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면 안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우기는 것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가 Bylaws Committee와 Election Committee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틀렸습니다. Bylaws Committee는 총 6번 열렸고 Elections Committee는 딱 한 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의 최종 내용은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한인회 이사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였고, 이어 10월 20일 각 언론사회 동포사회에 바로 공개되었습니다. 즉 특별히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딱 한 번 10월 27일 날 첫 회의에였는데, 제가 꼭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경험과 경력이 출중하신 선관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보다 여러분들의 EDD를 돕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시간이나 걸리는 미팅에 제가 참여한 것은 길어봐야 10분 정도였고, 그것도 누가 EDD 스페셜리스트와 전화 연결되면 미팅 중간에도 불구하고 전화 받으러 나가기 바빴는데 얼마나 대단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저만 알 수 있었을까요? 넷째, 한인회 민원들의 정보를 빼돌렸다.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대면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인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메일이 왔고 밤낮으로 제가 열심히 도와드렸지만 시간상 도움을 더 빨리 드리기 위해서 오픈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 전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이 방에 계신 민원들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 억지입니다. 저의 방은 말 그대로 오픈방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인회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한인들을 도와드리는데, 예약이 밀려있어 보통 정상적으로 예약하고 오시려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것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후에는 집에 가서 저녁이나 밤 시간 그리고 주말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여러분들의 급한 어려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카톡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쓰는지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오픈 채팅방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름 없이도 링크만 알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톡 앱의 기능이고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는 기능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한인의 민원들의 전화번호를 빼돌렸다는 것은 나중에 오픈 채팅방에 대해 알면 얼마나 개망신인지 제가 다 창피합니다. 5번째,
한인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저만 미리 알고 있었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위에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 오픈 채팅방 실수방에서는 제가 한인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출마를 한다고 밝힌 후부터 매일매일 저 등록하고 왔어요, 제가 몇 명 등록하도록 했어요 하는 응원 메시지가 줄이 이어 올라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일보 기사에 보시면 당시 약 1,000명 정도 유권자 등록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우리 실수방에 통해 추산해보니 대략 700명에서 800명을 등록했다고 하셔서 그 정도 제가 제 표일 거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제가 무슨 수수로 알았다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지난 11월 20일 중앙일보 기사에 C모 씨가 제가 이미 5,000표를 확보했다고 어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업수당에는 지금 500분이 조금 넘게 계십니다. 실수방에 많은 분들께 우리 한 명이 각자 10명만 등록시켜 투표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00분이 각자 10명을 등록하도록 도와주시면 500분 곱하기 10명이면 5,000명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5,000표는 자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고 유권자 데이터를 상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한인회나 성가위에서 제가 캐플러 TV를 이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관해왔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10개월 가까이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캐플러 TV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11월 4일 후보 등록 서류를 픽업하는 이후에는 11월 5일 여러분들께 제 출마 소식을 전했고, 11월 15일 제 기금 모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기금 모금 행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선관관리위원회에서 이 시간부터 한인회장 선거에 관한 얘기는 캐플러 TV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고, 그 시간부터 선관위의 선거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저만 무슨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이처럼 선관위의 준수사항을 이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한인회에서 잠재적 유권자인 여러분을 만나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누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봉사합니까? 본인들은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한 게 맞다면 본인들은 왜 안 하셨습니까?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주민 발의안 등 많은 선거가 치러졌고, 각자 지지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의별 홍보를 다 해왔던 것들을 기억하시겠죠? LA 한인회 회장 선거도 엄연한 선거이고, 선거라면 홍보라든지 나름 캠페인을 위한 선거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코비드-19 사태로 어려운 동포들을 도와온 게 거의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막말로 갑자기 후보자 등록 마감 몇 주 전에 나타나서 봉사 흉내를 내며 쇼업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3월 코비드-19으로 락다운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하나같이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비드-19의 공포가 너무 컸었고, 저희 한인회조차 사무국장님과 저 그리고 한두 분의 이사님만이 나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동포들을 도우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이야 마스크도 쉽게 구하고 스니즈 가드, 핸드 사니타이저도 쉽게 구하지만 그때는 스니즈 가드도 없었고, 그 흔한 서지컬 마스크도 조차 저희 로라 전 회장님께서 정말 어렵게 구해오시던 시기였습니다. 비즈니스는 닫아야 했고 정부 지원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막막했습니다. 돈이 많은 큰 비즈니스야 어떻게든 버틴다지만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에 운영하는 분들은 살 길이 막막했고, 그때 그런 분들께서 LA를 비롯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라스베가스, 아리조나에서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한인회를 찾아오셨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서던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한인들을 직접 돕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저희 LA 한인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등 타주에서 살고 계신 한인들도 알고 계셨던 사실이며 그분들은 LA 한인회가 있는 LA를 부러워하셨습니다. 제가 한인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정말 제가 마음먹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선거운동을 했다면 과연 본인들이 출마할 엄두라도 냈을까요? 본인들은 하다못해 마켓에 책상이라도 놓고 어려운 한인들을 도우면서라도 선거운동을 했어야 합니다. 본인들의 가장 큰 잘못한 점은 한인회장으로서 동포를 섬기는 것을 우선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회장이 되는 것만은 목적으로 삼았던 그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을 우리 동포는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한인회나 성가위가 의도적으로 저를 도왔다. 틀렸습니다. 한인회는 성가위에서 오히려 제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을지를 제일 먼저 검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성가위에서는 제 출마 자격이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위는 한인회에서는 서류 서미션 기간이나 서류 제출 일에는 제가 한인회관에 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3,000명이나 넘는 분들을 만나 그분들을 돕는 일에 질투하십니까? 지금 밖에서 억지를 부리는 분들 왜 공식 항의를 안 하셨습니까? 정해진 절차들이 있고 공식 루트가 있었는데도 본인들이 할 바는 하지도 않고 억울하다, 부당하다 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패자의 병명이고 또 이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주는 미디어들 역시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디어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 얘기도 옳다, 저 얘기도 옳다 하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본질을 외면한 채 의혹만 더 키우는 것이고 제가 그간 얘기했던 내용조차 교묘한 편집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쪽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판단은 독자나 시청자가 하는 거라 외치면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왜 당신들이 판정을 내린 채 그 그림에 저를 끼워 맞춥니까? 일부 미디어들, 당신들이 그러고도 자칭 언론이라는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나요? 제발 사실만 얘기하세요. Report the facts and the facts only.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 창피하지만 제가 당선증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날 당선 인터뷰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날 아침에만 두 곳의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폐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하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도 동포들을 어떻게라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억지를 부리며 추태를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한인회장이 된 거 그 자체가 그렇게 자신만을 스스로 높이며 오만을 떨고 있는 인간들 속에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동포를 도와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제가 임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동포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카플라TV를 통해 이렇게 긴 시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첫째는 그동안 이번 선거를 보도해온 일부 미디어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뉴스에 진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1만 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의심이 드신다면 언제든 한인회를 찾아와 주세요. 봉사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주변에도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여러분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며 그런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초의 2세 한인회장, 이런 거창한 타이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어렵고 막막할 때 제임스가 나를 도와줬지 라는 말에 만족하며 우리 동포들을 먼저 섬기는 한인회장이 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